목포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노는 거 좋아해서 어떤 거 생각은 안 나왔었어요? 제가 완전 인생 띵작?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예. 안녕하세요. MBC 앵커 최다원입니다. 허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하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 1년간 어떤 것들이 변할지 궁금한데요. 네, MBC 유튜브 미니 대담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네. 모시기 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목포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봄인데 아직 춥습니다. 봄에는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네. 하긴 저희 목포 MBC에 조금 소홀하시긴 했어요. 작년 하여간 그렇죠. 연말에 오고 거의 한 몇 달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봄이 오는 소식처럼 함께 오셨으니까요. 네네. 오늘 화사한 이야기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정 활동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의정 활동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 장면입니까? 네. 네, 아니면 한 그렇습니다. 역할입니까? 장면으로 하면 오. 하나가 떠오르고 네. 일로 하면 또 다른 게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일단은 아. 저희가 장면을 장면으로요? 얘기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장면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그 정기국회 때 네. 9월 22일인가요? 그때 그 대정부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사회 분야 네.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전날이죠. 정확하게 하면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시다가 사고를 크게 치셨어요. 네, 아마 그렇죠. 기억나실 텐데 네. 바이든 만나고 나오다가 미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네. 바이든 쪽 네. 걸려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이제 비속어와 욕설이 섞인 얘기를 승인 안 해주고 바이든 쪽팔려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현장에서 녹화가 됐고 MBC에서 그걸 또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을 딱 하게 됐는데 그 사고가 터진 거예요. 준비해 놨던 게 사실은 공공의료 확충 문제, 네.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사회 분야니까 그 논문 표절 문제 네. 이런 걸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그게 딱 터지니까 야 준비한 거 다 폐기. 이거 해야 된다. 현안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네. 질문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방송에 나온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방송에 나온 겁니까? 네? 방송에 나온 네. 거예요? 그러면 진작 방송에 나오셨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저 이제 조금은 가벼운 질문으로 조금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뭐 네. 진지한 얘기 당연히 중요한 얘기도 했지만요. 의원님께 이런 질문 한 게 또 있을까 싶은데 MBTI 요즘 아시죠? 들어는 봤는데 안 해봤거든요. 네. 사실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안 네. 해봤는데 요즘 이 네. 뭐 MBTI가 뭐냐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질문이 예상될 거다라고 듣고 네. 나서 네. 한번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아. 난생 처음 해봤어요. 근데 질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한 시간이 15분 정도는 네. 10몇 분 걸리죠. 걸리더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정답을 네. 골라야 되거든요. 네. 네. 어떤 뭐 거 생각은 안 나왔었어요? 제가 ENFJ ENFJ. 네. 일단은 외향적이시고 생각을 많이 하는. 네. 네. 그리고 F가 감성적인 감성. 거고요. 그다음에 J가 이제 계획적인 계획형. 거죠. 네. 네.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네. 약간 다르신데요. 아, 그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감성적인 건 아닐 줄 알았어요. 네. 그래요? 네. 우리 보좌관들은 네. 외향성보다는 내향성. 의원님이. 네. 네. 그리고 감성. 네. 뭐 이런 거라고 하던데 제가 좀 평소에 좀 감성이 좀 풍부하신가 봐요. 노는 거 좋아해서. 그럼 이가 맞네요. 혹시 네. 드라마 보시고 막 우시거나. 많이 울어요. 네. 그거는 최근에 그래요. 최근에. 아, 최근에요. 나 그 나의 아저씨 네. 그거를 진짜 이제 인생 드라마인데요. 본방사수는 못하고 네. 이제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최근에 보셨구나.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예, 울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완전 네. 인생 띵작? 예, 맞아. 띵작. 네. 그래도
네, 좋습니다. MBTI도 그렇고 되게 네, 신세대. 저에게도 인생 그거를. 띵작이거든요. 아, 네. ENFJ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차근차근 무슨 계획적으로. 선도자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도자. 네, 올바른 일에 앞장서는 사람. 아. 쭉 풀어놓은 글을 봤더니 네. 그럼 직업군이 정치인이 꽤 정치인이 많을 것 많더라고요. 같은데. 아. 네. ENFJ의 오바마. 오바마 음.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교사가 많대요. 예, ENFJ에는 뭔가 좀 이끌어가고 아, 그렇죠. 뭔가 안내하고 뭐 이런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이상에 대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그다음에 좀 부당한 일이 있으면 약간 저항하고 네. 뭐 이런 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맞긴 맞아요. 제가 살아온 네. 과정이 그런가요? 사람이 뭔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학생운동을 했고 그 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고 네. 뭐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으니 이렇게 들어보면 또 네. 잘 맞는데요. 틀린 말은 네.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단점은 없던가요? 그러니까 약간 네. 뭐랄까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게 있어요. 일할 때 항상 좀 완벽하게 아, 해야 된다는 예, 그런 그래서 좀 강박이 일을 있으시군요. 잘해야 된다. 나한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기대와 이런 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게 항상 좀 지나쳐요. 아. 항상 보면 그래가지고 네.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자꾸 돌아보게 되고 자꾸 체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닥달할 때도 있고 아. 야 그거 어떻게 되냐. 진드건이 믿고 있으면 되는데 네. 그거 어떻게 되니? 막 자꾸 확인하게 되고 이런 거는 좀 단점이랄까 근데 아니면 왜냐면 매번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게 있어야 또 그렇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발전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실, 부분이 네. 또 잘 맞물려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단점이 있다면 또 반면에 의원님의 매력 포인트는 어떤 게 그럼요. 있을까요? 저는 하나 꼽으라면 다양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이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네. 출발은 7급 비서에서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제 그렇죠. 예. 수행비서에서 했단 말이에요. 옆에서 이제 그때 구청장이셨는데 구청장 수행비서로 7급 비서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분 모시고 다니면서 한 3년, 4년 가까이를 수행비서를 했어요. 네. 아침 6시 출근해가지고 뭐 밤 12시 퇴근하는 이런 걸 쭉 4년 하다가 좀 일 좀 한다고 소문나서 서울시에 지금 이제 국회의장하고 그만두신 박병석 의장님이 그때 서울시 부시장이었어요. 99년도에. 그분 6급 비서를 하게 됐고 그분이 이제 출마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네. 대전에 나가서 도와드렸고 다행히 당선되면서 제가 국회 5급 비서관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 좀 한다고 청와대에 이제 4급 행정관으로 스카우트해서 들어갔고 나와가지고 이제 김근태 의장님 돌아가신 이제 민주주의자라고 알려진 예. 김근태 의장님 오래 모셨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국회 보좌관 4급 하다가 이제는 서울시에 들어가서 3급 정무보좌관, 그 다음에 1급 정무수석비서관,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2017년에. 그러면서 유은혜 부총리의 장관정책보좌관 하다가 네. 그렇죠. 박원순 시장님이 다시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 차관급 서울시 부시장을 시켜줘서 했단 말이에요. 25년 동안 해봤더니 25년 동안 7급, 6급, 5급, 4급, 3급, 1급, 2급 차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 네. 청와대, 국회, 정부, 서울시 이걸 다 해본 거예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오는 어떤 그 시야의 넓음, 네. 네. 그다음에서 좀 소통 능력 이런 게 좀 받쳐준 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많은 하긴, 경험으로 네. 이제 흡수하고 해결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매력 포인트라고 네. 하시네요.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좋습니다. 아까 전에 그 장면 말고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그거는 이제 기억하시는지요? 아마 오늘 여러 주제가 계속 나올 건데 저는 이제 목포대 의대 유치죠. 사실은 뭐 네. 김원희 의정활동 3년을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한 줄로 정리해봐라. 그러면 네. 저는 목포 의대 유치를 위한 3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네. 제가 들어가자마자 선택한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이었고 네네. 그렇죠. 첫 번째 국회의원 김원희 이름으로 연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가 목포의대 유치였고 맞습니다. 첫 법안 발의도 의료법이었거든요. 네. 우리 이제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법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예. 제가 작년 5월에 낸 국립대 목포의대 설립 특별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목포의대하고 관통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지난 3년 동안 네. 역할로 따지면
목포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3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합니다. 예, 안 그래도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잡고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었어요. 네. 우선 그러면 의대 유치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자면 목포의대 특별법을 발의하셨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그 내용에는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예.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했고요. 두 번째로는 신입생들을 이제 의과대학 신입생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일부를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뽑아서 네. 그분들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이제 네. 복무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지역 의사제와 좀 맞물리는 그게 거잖아요. 지역 의사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방 의대를 나와도 개원을 다 서울 가서 합니다. 예. 수도권 가서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의대를 나와도 지역에 의사 개원을 안 하다 보니까 지역 의료 인력은 계속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대 의대를 만들 때 그 중에 일부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이라고 하는 우리 근본적인 예. 네.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임기 내에 좀 현실성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지금 질문 잘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작년 5월에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냈고요. 예. 네. 그리고 국정감사 내내 사실은 상임위 가려면 보건복지위 내에서 계속 제가 이 장관을 괴롭힙니다. 네. 다행히 올해 1월 9일 날 예. 보건복지부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업무 보고를 할 때 이제는 의사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네.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우리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릴 때 조기영 장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네.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 의사 정원 증원하겠다고 업무 보고 했다는데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예. 뭐 정확하게 정해졌냐 몇 명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직 얘기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늘어나는 그 정원 속에는 반드시 전남권 의대 신설목 씨 들어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의사 수를 늘리는 이유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하는 네. 건데 전남의 의대 신설, 전남 의대 없는 지역인 우리는 국립의대도 없고 사립의대도 없잖아요. 이 의대 없는 지역인 그래서 이 의료 양성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전남 같은 데다가 네. 그런 거를 안 만들어주면 의사정원 증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막 추궁을 했더니 네네. 동의한다. 의대 신설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장관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의사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인 건데 그런 문제라면 이런 그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줘서 네. 일단 첫 발짝은 뗀 느낌? 굉장히 오래 묵혀놓았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제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의원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준비를 시간이 많이 짧아요. 했어요. 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꼭 듣고 싶은 말은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이겠죠.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3년을 뛰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목포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목포가 새로운 목포가 되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목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산업을 정말 빨리 조속히 추진해야겠다. 특히 신안군에 있는 8.2기가 해상풍력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면 48.5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 450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계획이거든요. 예. 핵심적인 일자리만 약 한 8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추진해서 좀 새로운 목포 그리고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목포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게 제 남은 임기 동안의 역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 독선, 그다음에 검찰 독재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김원효가 큰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선의 어떤 승리 기반, 대선의 승리 기반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데 역할하는 김원효가 되고 싶다. 남은 1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데 네. 너무 조금밖에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의원님 좀 아쉬우시죠? 네. 예, 네. 다음번에 한 번 또 더 불러주십시오. 모셔야겠어요. 네. 뭐 준비한 건 많아요. 어린 시절 꿈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좀 소소한 얘기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한 번 더 모시려고 이렇게 네. 좀 시간이 가지 않았나 네. 싶고요. 한 번 더 불러주시기로 약속. 그렇습니다. 약속. 네, 약속하지 마시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약속해 네. 주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알차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유튜브 미니 대담은 우리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을 모시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